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하듯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미드저니 스토리 메이킹 프로그램인 드라마 멘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실행되는 결과물을 한번 먼저 볼 건데, 게임을 진행하는 플레이어는 민지가 되는 거고 승철과 철민을 만나는 스토리예요. 뉴 게임을 시작하면 수업 시간이죠. 클릭 투 컨티뉴를 클릭을 하면 기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인 민지와 승철이라고 나오고 지금 주인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승철이가 나타나고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따라 좀 지루하다 라는 대사를 하고 다음으로 넘기면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후 수업 시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교실 안으로 스며든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승철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한숨을 쉬며 수학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이야. 이 친구가 대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진행을 하면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적어가며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상황 묘사가 되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보면 잠깐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게 지금 승철이 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작은 종이를 접어서 민지 쪽으로 살짝 밀며 이거 봐줄래? 라고 대사를 한 거고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쪽지에 귀여운 낙서와 함께 수업시간 끝나고 같이 매점 갈래라고 적혀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승철의 쪽지를 받은 당신, 선생님은 여전히 칠판에 집중하고 있고 당신은 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쪽지에 답장을 써서 건네거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옥상으로 가자고 제안하거나 수업에 집중하는 척하기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다른 액션이나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옥상으로 가자고 제안하기를 선택합니다. 승철 눈이 반짝이는 작은 목소리로 옥상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하면 승철이 쪽지에 수업이 끝나고 옥상에서 만나자라고 적어 다시 건네준다. 종소리가 울리며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기 시작한다.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학교 옥상으로 이동이 됩니다. 승철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옥상 문을 열어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와 여기 바람 정말 시원하다. 수업 시간보다 훨씬 좋다. 라는 대사를 승철이 말하게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상황을 또 설명해 줍니다. 옥상에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멀리 학교 운동장이 한눈에 보인다. 다음을 클릭하면 승철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너랑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기분이야. 평소에 학교에서 말 못하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라고 분위기를 좀 만들죠. 이때 나의 선택이 들어갑니다. 승철이 난간에 바라보는 풍경과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면 여기가 주인공이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난간 옆에 다가가거나 승철의 손을 잡거나 집에 가자고 하거나 비밀 이야기를 꺼내거나 난간 옆에 다가가는 걸 선택하면 스토리가 내가 선택한 거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민지가 난간 옆으로 다가오자 승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다음으로 클릭을 하면 승철의 자연스러운 대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늘이 정말 예쁘다. 구름도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고 다음으로 넘기면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어준다 라는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후에 승철의 대사가 나오고 내가 선택할 무언가가 나옵니다. 화면에 있는 수학을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거나 승철 손에 살짝 닿거나 집에 가자고 하거나 다른 과목 얘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입력해도 돼요. 여기서는 수학을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한다는 내용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의 선택에 맞춰서 승철의 자연스러운 대사가 이어지고 이후에 승철의 대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상황을 묘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또 나옵니다. 히스토리를 클릭해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정리돼서 이런 스크립트 형태로 정리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보시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대사들 그 다음에 상황을 묘사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신 프로그램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미드저니 스토리텔링 팀의 개발 버전이 공개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에 남겨져 있어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로그인은 미드저니 계정을 사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건 제가 만든 활기찬 학교 생활이라는 게임이에요. 이 드라마 멘서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에피소드를 세팅하는 걸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크리에이트 게임을 눌러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게임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먼저 보이는 챗이란 탭이 있는데 이 탭은 대화하듯이 게임을 구성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사용하시면 좀 헷갈려요. 수동 항목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챗을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에디터를 클릭하셔서 보이는 화면이 있는데 구글 번역으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설명들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영어 버전으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비주얼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그림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있고 게임이 있고 코믹스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보면 애니메이션 하위 카테고리에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이 스타일들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거일 수 있어요. 로얄 애니메이션이라는 스타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sref 코드와 버전, SV 버전이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 글로벌 AI 나레이터 프롬프터에 보시면 이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시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내용 전체가 한글로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사용 언어 한국어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후에 게임이 진행될 때 모든 대사와 지문들이 한글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 언어의 한국어라고 입력하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만들 게임이 어떤 내용의 스토리인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 게임의 전체적인 비주얼 스타일을 선택하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입력해주고 캐릭터와 장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클릭해서 이렇게 캐릭터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캐릭터의 이름을 입력하고 캐릭터의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스토리에서 나오는 내용과 외모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어디드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세팅이 흰색 배경에 소설 캐릭터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비주얼 스타일에 선택되어 있던 sref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오픈인 뉴 탭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입력한 프롬프트가 그대로 들어가고 3대4 이미지의 sref 코드 스타일라이즈 350에 기본 나의 프로필을 사용해서 이런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캐릭터를 선택해주고 아래쪽에서 프리뷰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걸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얼굴이 잘 보이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프로필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 바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얼굴이 보이게 설정을 하시고 사람 모양 실루엣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5초에서 10초 후에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컷아웃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컷아웃 이미지도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화면에 겹쳐서 표시되는 내용이에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상하게 표시되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클릭을 하면 입력해 두었던 이름과 묘사 부분이 사라지게 돼요. 이건 프로그램의 버그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둔 게 이미지를 만들고 나오면 사라지니까 따로 메모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민지라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생성이 됩니다.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는 주인공 캐릭터가 되는 거고 한 명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입력해둔 내용이 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어디드 이미지 해서 여기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의 버그 사항인데 캐릭터를 만들 때 두 번째 캐릭터부터 가로 세로 비율이 좀 이상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가로 세로 비율도 3대4로 함께 입력해 주는 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성된 이미지들 중에서 이미지 한 장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서 프리뷰 사이즈를 적당히 맞춰주고 컷아웃 이미지 생성을 클릭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컷아웃이 생성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개발 버전이라 약간의 버그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다른 이미지를 선택하고 다시 컷아웃을 실행시키면 컷아웃이 생성됩니다. 이 버그는 정식 출시되면 해결될 거예요. 컷아웃의 사이즈를 여자 주인공과 비슷한 사이즈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컷아웃 이미지까지 만들고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네임과 디스크립션 부분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먼저 만드시고 여기에 입력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캐릭터 이름과 캐릭터의 성격에 대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은 예시로 간단하게 입력했는데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드실 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기본적인 묘사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크리에이트를 클릭하면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가 추가가 됩니다. 캐릭터는 추가로 여러 명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미리 보기에 더보기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캐릭터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복사하거나 지우는 게 있고 메이크 플레이어라고 해서 이 캐릭터를 주인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이크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플레이어 표시가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플레이어가 되면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는 할 수 없고 수정과 복제만 가능합니다. 다시 여자 주인공을 플레이어로 세팅을 하고 장소를 생성하는데 장소를 클릭합니다. 장소에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장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주고 어디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방금 입력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기본적인 프롬프트로 와일드 앵글 시네마틱 샷 어브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와일드샷을 만드는 겁니다. 비주얼 스타일에서 선택된 srf 코드가 이렇게 함께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지만 스토리에 필요해서 입력한 민지와 승철이 같이 공부하는 교실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미지 생성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프롬프트에서 입력하시듯이 영어로 입력하는 편이 조금 더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 이미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오픈인 뉴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방금 실행시킨 프롬프트 선택한 srf 코드 스타일라이즈가 350으로 나의 글로벌 P코드와 함께 4:3의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미드저니 프롬프트 입력창에 입력이 돼서 나온 이미지들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이미지 한 장을 선택하면 이 장소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Generated 탭이었고 MJ History라는 탭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된 내용이 리셋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미지를 먼저 생성하고 이후에 내용을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와 주인공이 설정이 되고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에 캐릭터와 장소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씬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씬 1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장면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중이라는 씬을 만들고 퀘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을 만들 수 있어요.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등장합니다. 민지와 승철이 대화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승철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면 민지와 승철이 등장하는 학교 수업 중이라는 장면이 세팅이 되고 현재는 장소가 하나라서 학교 교실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는데 장소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다른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씬에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오프닝 스크립트는 이 장면이 시작할 때 안내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스크립트가 추가가 되고 여기서 다시 클릭을 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 기본은 나레이터로 설정되어 있고 따뜻한 봄날 지루한 수업시간이라고 하면 나레이터 대사로 이런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접힙니다. 오프닝 스크립트는 여러 개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클릭하면 같은 입력창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레이터를 클릭하면 인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은 플레이어는 선택할 수 없고 현재 입력된 플레이어가 아닌 캐릭터인 승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철로 선택을 하고 오늘따라 지루하다를 입력하게 되면 이 씬이 시작될 때 따뜻한 봄날 지루한 수업시간이라고 나오고 승철의 대사로 오늘따라 지루하다라는 내용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장소에 학교 운동장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클릭을 해서 장면을 추가하면 똑같은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선택을 하고 캐스팅엔 민지만 선택을 하고 장소를 클릭해 보시면 방금 입력한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선택을 하고 이 씬에서 이 장소에서 일어날 내용을 적당히 여기에 적어줍니다. 이렇게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이 장소를 지나가거나 이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닝 스크립트는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없어도 됩니다. 스토리에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딩의 종류를 입력한 다음에 메뉴를 닫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플레이어가 두 번의 턴 이후에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도 게임이 끝나는데 그 엔딩의 이름은 집으로다 라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장면을 입력하고 첫 번째 룰에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드게임이 아닌 Go to another scene을 선택을 하면 이후 다음 장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장면이 두 개밖에 없어서 집으로가 자동 선택이 되는데 이후 예시에서 여러 장면을 여러 조건에 따라서 이동하는 걸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좌측 상단에 보면 게임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자체의 타이틀을 입력을 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방금 만든 수업 시간이라는 게임이 생성됐습니다. 수업 시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뉴 게임을 클릭을 하면 학교 수업 중이라는 이 장면의 이름으로 이동을 하고 오프닝 스크립트에 입력해 놓은 따뜻한 봄날 지루한 수업 시간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프닝 스크립트에 승철의 대사로 오늘따라 지루하다 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승철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대사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전 예시에서는 편집을 해서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엔 편집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로딩이 나오면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기본적인 내용이 LLM으로 전달이 돼서 여기에 맞는 스토리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클릭을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교실 앞에서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고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입력한 내용이 아니고 스토리 LLM이 자동으로 생성해준 스토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승철이 대사를 합니다. 연필로 공책에 끄적이며 이 문제 생각보다 재미있다 라고 얘가 말한 거예요. 승철이 말할 때는 컷아웃 이미지가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승철이 눈이 반짝이면서 수식을 풀어나간다 라는 대사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후의 대사들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승철이의 똑똑한 모습에 교실이 술렁이고 선생님도 감탄하고 있다. 이때 당신은 지금 이 캐릭터로 표시되어 있는 플레이어는 승철에게 축하 인사를 하거나 조용히 집에 갈 준비를 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반응을 살피거나 혹은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승철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 평범한 진행을 할 건데 여기까지가 한 턴입니다. 승철에게 축하 인사를 클릭하면 로딩이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스토리 LLM으로 내용이 넘어가서 이후의 스토리가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잠시 기다리면 스토리들이 생성되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마워 민지야 너도 이 문제 같이 풀어볼래? 라는 대사를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후 스크립트들도 자동으로 상황에 맞춰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진행을 하면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옵니다. 승철과 함께 문제를 풀던지 노을을 바라보던지 가방 정리를 해서 집에 갈 준비를 하던지 승철이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던지 이런 4가지 선택이 있고 추가로 선택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승철과 함께 문제 풀기를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로 로딩이 걸리는데 이때가 LLM이 이후의 스토리를 지금까지 상황에 비추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하면 승철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이런 스토리가 진행되는 스크립트도 스토리 LLM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몇 번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승철의 따뜻한 시선과 가까워진 거리에 심장이 두근거린다. 교실이 점점 비어가는 가운데 당신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내용 전개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이 게임을 처음 입력했을 때 스쿨 로맨스물이라고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 둘의 로맨스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3번째 턴인데 5번째 턴인 경우엔 자동으로 게임 엔드로 가게 돼 있고 현재 여기서 함께 집에 가자고 제안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대사가 이어서 생성되게 됩니다. 예시로 설정을 좀 덜 촘촘하게 입력해서 스토리가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정중히 거절하고 집으로 향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해서 끝이 나게 되면 히스토리를 클릭해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스크립트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이렇게 게임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리스트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를 클릭하면 수정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스타일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위쪽에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스타일들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저는 P코드와 srf 코드를 직접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설정을 하고 기본적인 스토리 구성을 입력을 합니다. 캐릭터도 플레이어 캐릭터와 친구와 선생님의 캐릭터를 입력해 놓았고, 장소도 교실, 운동장, 학교 옥상, 도서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장면 설정을 해놓은 걸 보면 캐스팅에 민지와 승철을 하고 교실에 대한 평범한 수업 내용이라고 적어주고, 오프닝 스크립트를 입력을 해주고, 룰에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는 걸 입력해 주는데, 보시면 플레이어가 3번의 턴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학교 옥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등장인물인 승철과 대화에서 다음을 고려해서 학교 옥상으로 이동할 내용으로 꾸준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3턴이 다 지나지 않고 내용 중에서 옥상으로 가자고 하면 학교 옥상 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면 이동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 학교 옥상 씬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게 교실과 운동장과 도서관, 학교 옥상 4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옥상에 대한 설명을 써주고, 오프닝 스크립트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맑은 날씨의 옥상이라고 하면 이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 처음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고,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옥상에 적어준 이 내용과 오프닝 스크립트 내용을 함께 LLM이 고려를 해서 이후에 대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번의 턴이 지나고 나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다음 장면으로 연결을 시켜놨고, 집으로 가자고 하면 자동으로 집으로 가는 씬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래쪽에 도서관으로 공부하는 내용의 씬을 만들어 놨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플레이어가 3번째 턴이 지나고 나면 집으로 가는 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간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옥상의 대화가 3번째 턴으로 이어질수록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가야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이끌게 됩니다. 혹은 그런 대화 중에 집에 가는 게 입력이 된다거나 집으로 가는 걸 선택하게 되면 집으로 가는 씬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드라마맨서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미드저니와 나노바나나를 활용한 웹툰 만들기에서 이런 장면과 이런 장면을 컷으로 잘라서 웹툰을 만드는 걸 알려드렸는데, 이런 걸 만들려면 기본 스토리를 작성을 하셔야겠죠. 기본 이런 대사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묘사라든지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글을 써야 되는데, 이런 스토리의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드라마맨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시에서는 에디터를 활용한 내용만 알려드렸는데, 채팅을 활용해서 사용도 할 수 있지만 채팅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씬을 만들면 아직은 한글로 입력하게 되면 에러가 나는 것 때문에 채팅으로 자동 생성하는 방법은 건너뛰고 에디터에 기본적인 설명만 담았습니다.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진행하면 스토리가 완성되는 조금은 특이한 방식의 스토리 메이킹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개발자 버전이라서 중간중간에 버그도 존재하긴 하는데, 게임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배경 이미지와 캐릭터 이미지들이 미드저니의 스타일을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나서 이후에 미드저니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만화나 웹툰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헷갈릴 법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했는데,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자동 완성입니다. 드라마맨서는 기본적인 스토리 뼈대 안에 디테일한 부분을 자동 완성시켜주는 툴입니다. 기본적인 뼈대만 만들고 나면 자동 완성이 꽤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발자국 단어 자동 완성과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